어제 배운 거 응. 그게 오늘 배우는 거에도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예. 자, 그러면 리뷰 먼저 보겠습니다. 리뷰 봐주십시오. 화학 반응과 관련된 법칙에서 나와주죠. 자, 여기에서 볼게요. 여러분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 각 물질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 각 물질의 질량의 합과 같다는 게 무슨 법칙입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 나와줍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 왜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 이유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수에서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와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가 주장했죠.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있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으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에서 무엇이 성립한다? 간단한 정수비인 뭐가 성립해요? 질량비가 성립해주는 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게 무슨 법칙입니까?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게일 이삭이 주장했는 기체 반응 법칙인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만 성립합니다 하고 나와주는 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럼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간단한 정수비 뭐가 성립한다? 복기비가 성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성립해요. 물리변화에서도 성립하고 화학변화에서도 성립합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성립해요. 성립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에서만 성립한다고요?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해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화학변화 중에서도 뭐라고요? 반응물도 뭐여야 돼요? 반응물도 기체이고 뭐? 생성물도 뭐일 때 성립한다? 기체일 때 성립합니다 하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체와 기체일 때 성립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그럼 게일 이삭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했을 때 뭐가 생겼어요? 원자가 쪼개지는 어긋남이 생겼죠. 그럼 이 어긋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보가드로가 나왔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무엇으로 설명했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을 분자설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법칙이 나왔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나와줬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였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무엇을 가진다? 분자를 가진다 했던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시면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옆에 빈 공간 많으니까요. 뭐라고 적는가 하면 용질 더하기 용매가 골고루 녹아 섞여서 무엇이 된다?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액을 석출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용질과 용매가 되어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용매, 녹는 물질이에요. 녹는 물질. 용매는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녹이는 물질이고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녹아서 들어가는 현상. 그리고 용액은요,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녹아서 섞여 있는 상태예요. 어느 부분을 취해도 용액의 농도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니까 용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고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해주시면 된다? 용액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리뷰로서 요 단원에서 우리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에 사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겁니까? 하고 나와요. 요거 먼저 리뷰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걸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화학식량에 대해서 볼 거예요. 화학식량.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볼 거다? 몰에 대해서 볼 겁니다. 몰.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공부하면서 이 화학식량에서 무엇을 봅니까? 물으면 화학식 안에 분자식도 들어가고 실험식도 들어가고 시성식도 들어가고 구조식도 들어가듯이 화학식량 안에 원자량도 들어가고 분자량도 들어가고 뭐 이온식량도 들어가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렇게 들어가주는 화학식량이 나와주는데 우리가 화학식량에서 여러분하고 첫 번째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나오면 원자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줄 건데 이 원자량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주기율표에 있어요. 여러분 20번까지 외우라 했죠. 그쵸?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칼에서 20번까지 외워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원자량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질량수가 12, 즉 질량수가 12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하고 물으면 탄소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요. 질량수가 12이다. 이렇게 쓰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뭐라고 둔다? 12라고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잡고 뭐 합니까?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 12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왜 원자량, 분자량을 사용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왜 사용하니? 하고 물으면 실제로 원자량은 너무 작아요. 실제로 원자량의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 값을 이용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뭐해진다? 힘들어져요. 사용하기가 뭐하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낸다?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줍니다. 됐죠?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주는데 여기에서 할게요. 질량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보면 우리 원자 번호에 원소 기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뭐가 있다? 원소 기호가 있다라고 볼게요. 원소 기호가 있으면 약속을 합니다. 여기 아래쪽, 왼쪽 아래에 무엇을 쓰자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원자 번호를 씁시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럼 이 원자 번호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양성자 수가 돼요. 양성자 수가 되고요. 이 양성자 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자가 정기적 중성 상태일 때 원자의 무슨 수가 된다? 전자수가 되어주는 겁니다. 전자수가 되어주는 거고 여기 왼쪽 위에 무엇을 써주자? 질량수라는 걸 써줍시다. 그럼 이 질량수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무엇이 된다? 합이 되는 겁니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웠던 원자의 구조로 갔대요. 원자의 구조. 자,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중심에 누가 있다?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위치한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원자 중심에 위치하는 이 원자핵을 자세히 보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보면 양성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하면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띈다, 띄지 않는다,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고요. 이 주위를 돌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전자예요. 전자.
전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이유는 우주 생성 초기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면 쿼크와 전자라는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되겠죠? 그때 이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물질 종류 6가지 중에서 양성자는 업쿼크,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업, 다운이라는 이렇게 업쿼크, 다운쿼크로 이루어진 물질 3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양성자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룰 때 이 업쿼크의 전하량이 얼마인가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3분의 3이 나오니까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와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가 플러스를 띠는 이유가 얘 때문이고 중성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면 업쿼크에 다운쿼크가 만나서 뭐합니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 다운으로 이루어지면서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전하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가 2개 있다면 마이너스를 띠거나 뭐 전하를 띠지 않는 애가 있는데 여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이렇게 2개 분포하고 있습니다. 얘가 원자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 수가 2개 있는 게 원자 번호가 되고요. 이 양성자 수 2개랑 정기적 중성 상태인 원자의 전자수 2개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수는요. 양성자 수에다가 누구를 더해주면 된다? 중성자 수를 더해서 뭐가 나와준다? 질량수가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질량수가 뭔지 원소기호가 뭔지 이제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원자량이 나오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 꼭 기억해줘라. 질량수가 얼마인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뭐라고 기준으로 잡았다? 10이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10이라고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게 원자량이라 보니까 이 원자적인 값이니까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하고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팔 저울로 한다는 그림으로 나와주는데 쌤 그냥 간단하게 윗접시 저울로 이렇게 그릴게요. 양팔 저울로 하셔도 되고 윗접시 저울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내가 여기 하나 올렸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여기에 하나 올리고 뭐가 되게끔? 수평이 되게끔 올려주는데 여기에다가 수소를 갖다 올렸더니 수소 원자가 몇 개가 올라갑니까? 하고 봤더니 12개가 올라갔을 때 뭐 하더라? 균형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인 질량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탄소 원자 1개예요.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2래요. 자 그럼 탄소 원자 1개가 있는데 질량수가 12였어요. 그럼 여기에 수소의 질량수는 우리가 모릅니다. 수소의 질량수는 모르는데 수소 원자가 지금 몇 개 올라가 있다? 12개 올라갔을 때 질량수를 X라고 둔 거예요. 따라서 수소 원자의 질량, 상대적인 원자량은 얼마가 나왔다? 1이 나왔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걸 봤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산소 원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탄소 원자가 몇 개 올라갔습니까? 똑같은 모양의 탄소 원자가 4개 올라가고 똑같은 모양의 산소 원자가 3개가 올라갔을 때 무엇을 이루더라? 균형을 이루더라. 그럼 여기에서 산소 원자의 상대적 원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탄소 몇 개 올라갔어요? 탄소 4개 올라갔는데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잡은 거야. 10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럼 산소는 몇 개 올라갔어요? 3개 올라갔는데 얘의 질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라고 두면 돼요. 상대적 질량이니까. 그럼 X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12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얼마 나온다? 16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원자량을 구해준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해줬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원자량을 구해서 봤더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다? 1이 나왔고요. 수소 같은 경우 1이 나왔고 탄소가 10이 기준이었을 때 질소라는 녀석은 14가 나왔고 산소는 16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3이 나왔고요. 23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칼륨 같은 경우에는 39가 나왔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가 나왔대요. 자, 상대적인 원자량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얘들만 한번 볼게요. 얘들만 한번 봅니다. 얘하고 얘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나트륨은 몇 번 원소예요? 주기율표에서. 자, 마음속으로 세알해봐요. 수열립의 붕탄질산 해보세요. 몇 번 원소입니까? 11번 원소죠. 자, 그럼 나트륨이 이렇게 씁니다.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쓰고요. 여기에 원자번호 11번이라고 써요. 그리고 질량수가 23이래요. 자, 질량수가 23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 원자 번호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양성자 수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 수 11 더하기 중성자 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중성자 수는 얼마다? 12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수가 뭐 할 수도 있다?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칼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칼륨은요 19번 원소예요. 19번 원소인데 무엇입니까? 질량수가 39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19번이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몇 개다? 20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염소 보십시오.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인데 질량수가 35.5래요. 자, 질량수가 35.5가 나왔다. 그럼 양성자수 17인데 여기에 중성자수가 소수점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질량수라고 쓰는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한 무엇이라고요?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고 나옵니다. 가은아가요. 집중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염소이면서 17번인데 질량수가 얼마의 나이가 있고요. 얼마의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고 물어주는 겁니다. 질량수가 예를 들어서 35의 나이가 있다면 질량수가 얼마의 나이가 있다? 여기에 37의 나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무엇을 구해서 계산해 준 거다? 평균을 구해서 계산해 준 게 무엇이 됩니까? 얘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 수가 소수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을 구해서 들어가줬다? 평균 원자량을 뭐 했기 때문에? 고려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수점이 나와준 겁니다. 실제로 중성자 수에서 소수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렇게 원자량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자량이 주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분자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분자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무엇입니까?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자량도 원자량의 총합으로 구해주니까 이 분자량에도 단위는 있다요? 없다요? 없습니다 하고 꼭 기억해 주세요. 분자량에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총합으로 나타낸 게 분자량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자 이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H2O예요. 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물의 무엇을 구해보자? 분자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줍니다. 물이라는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게 물 분자니까 분자량은 각 원자량의 총합과 똑같습니다. 수소 원자량이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1이라고 주어졌어요. 산소 원자량이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1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물의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량이 1인 수소가 2개 있고요. 더하기 산소. 여기에 원자량이 16인 아이 1개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18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분자량이 되어주는 겁니다. 분자량. 자, 그럼 여러분이 보기 주어진 걸 가지고 지금부터 TS 노트에 우리 거기에 뭐 하는 거 있어요? 오답하는데 빈칸 남아있는 아이들 많죠? 거기를 활용해서 한번 분자량을 구해봅니다. 분자량을 한번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분자량 구하는 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분자량도 단위는 없어요.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구해봐요. 첫 번째, 우리 탄화수소에서 배웠던 메테인. 메테인 한번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뭐 한번 구해봅니까? 그러면 이 메테인에서 나와준 아이 중에서 메탄올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알코올에서 제일 중요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에탄올도 한번 구해보세요. 에탄올도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아세트산. 카복실산에서 나온 아세트산.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에 들어가는 건데 얘도 한번 구해보세요. 분자량.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다음 좀 단순한 걸로 가셔서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도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누구도 구해보는가 하면 암모니아도 한번 구해보세요. 암모니아. 자,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준혁아 구해보세요. 해보세요. 쭉 적어놓고 분자량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어? 6번까지 다 했어요? 하기는? 오, 빠른데? 자, 그럼 분자량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얘는요. 탄소가 얼마라고요? 원자량이 12죠. 12인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12 더하기 원자량이 1인 수소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4개 있어요. 1 곱하기 4 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16이 나와줘야 돼요. 분자량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하나 있네요. 그럼 12예요. 더하기 수소가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1 곱하기 4 해주면 뭐 됩니까? 4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산소가 하나 있네요. 원자량 16이에요.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32 나와주시면 돼요. 32. 자, 그 다음 얘 갈게요. 탄소가 2개래요. 그럼 12 원자량이 12인 탄소가 2개 있습니다. 더하기 원자량이 1인 수소가 몇 개 있다고요? 총 6개 있어요. 더하기 산소 몇 개라고요? 하나 있으니까 16 해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24고 얘 6이고 16 더해주면 46 나와주는 거 맞아요? 쌤 더하기 가끔가다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 얘 갈게요. 탄소 2개예요. 그럼 12 곱하기 2가 2개 있고요.
그 다음 수소는요 4개 있어요. 1 곱하기 4고요.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요? 16 해주시면 되죠. 맞죠? 자, 그럼 요거 해줬더니 얼마 나왔어요? 건우가? 얼마 나왔어요? 아세트산? 60.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갈게요. 탄소 하나 있어요. 그럼 12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고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자, 준혁아 얼마 나왔어요? 40? 8 나왔어요? 얘 10이고 얘 32. 44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암모니아 가볼게요. 가은아, 암모니아는 질소가 얼마입니까? 하면 14예요. 수소가 1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얼마 나와야 돼요? 몇 개? 17개 나와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분자량을 뭐 해주시면 돼요? 구해주시면 돼요. 분자량을. 자, 그럼 분자량은요. 분자의 뭐라고요? 분자의 무엇이다? 상대적인 값이에요. 분자의 상대적인 값, 즉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갑니다. 5번째 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해서요. 누구를 한번 해보십니까? 하고 보면 C6H12O6라는 포도당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포도당. 딱 떨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분자량? 두 번째 거? 이거? 메탄올, 에탄올, 알코올에서 했던 거. 이름 모르는 건 질문해요. 언제든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포도당 다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그렇죠. 180 나와주시면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분자량이에요. 화학식량 중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화학식량이 나와요. 화학식량이 나오는데 이 화학식량에는 원자량, 분자량이 아니고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합이 되는 건데 화학식량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화학식량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서 누가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가장 대표적이다. 염화, 나트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들이 입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입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온 결정 물질인데 얘들을 다 계산하려니까 힘들어서 약속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계수비로 결합되어 있죠. 이온수가 나오지만 얘들은 나트륨 원자량과 염소 원자량의 합으로 무엇을 구하자? 화학식량을 구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원자량과 염소 이온의 원자량을 합해서 무엇을 구하자? 화학식량을 구합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이 23이고요. 염소가 35.5니까 얘의 화학식량은 58.5입니다. 이렇게 구해줍시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온 결합 물질에서 CaCO3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카코3에서 탄산 칼슘이면서 흰색 앙금이고요. 바로 석회 동굴이나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성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의 무엇을 구해보라고요? 화학식량을 구해보라고 나와요. 그럼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20번 원소이면서 질량수가 40이래요. 그럼 탄산 칼슘의 화학식량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단순 노동인데 구해보세요. 딱 떨어져요. 숫자를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영호야, 얼마 나왔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건우가 얼마 나왔어요? 예, 딱 떨어져서 얼마 나오면 돼요? 100이 나오면 돼요. 칼슘이 얼마입니까? 하면 40이에요. 탄소가 얼마예요? 12예요. 산소는요, 16 딱 떨어집니다. 탄산, 칼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량에서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량은 얘들이 복잡하게 3차원적 결합을 하고 있어도 뭐 한다는 거? 하나의 원자에 무엇으로 해준다? 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하는 걸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화학식량에서 원자량이 나오고 분자량이 나오고 화학식량이 나왔는데 이 화학식량도 단위는 있다요? 없다요? 없습니다. 왜요? 상대적인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원자량이. 그래서 화학식량에 들어가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전부 다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왜 원자량을 사용한다고요? 실제 원자나 분자의 값, 원자의 값이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서 쉽게 뭐 한다는 거? 사용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바로 가셔서요. 문제에서 여러분이 화학식량 한번 구해주는 거 갈게요. 35쪽에 2번 문제. 이제 얘는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연습을 미리 해봤으니까. 35쪽에 2번 문제 여러분이 화학식량을 한번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벌써 다 구했나 보다. 떠드는 거 보니까.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다 확인해봐요. 휘성이한테 질문할게요. 휘성아, 수소는 화학식량이 얼마 나왔어요? 2. 그 다음 메테인은? 에? 메테인은 CH4 아니에요? 자, 그럼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야? 12 더하기 4죠. 16 나오셔야 돼요. 메테인은.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44. 그 다음 탄산칼슘은요? 100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수하지 말고 뭐 합니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식량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봤다는 거? 첫 번째, 원자량에 대해서 받는 거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봤다? 분자량에 대해서 봤고,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봤다고요? 화학식량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다는 거 반드시 한 번 더 기억해줘라.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량의 기준은요. 질량수가 뭐인? 12. 즉 탄소 10이라고 쓰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질량을 뭐라고 기준을 잡았다고요? 탄소 질량을 뭐라고 기준으로 잡았다? 12라고 정했습니다.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뭐라고 잡았다? 12라고 기준을 잡았다는 거. 그리고 나타낸 상대적인 값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라고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게 화학식량입니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뭐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몰로 넘어갈게요. 자, 몰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희성아 제발 에이 그 알루미늄 캔 가지고 자 알루미늄 추출하는 거 화학 발전에 기여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과 같은 아이들을 무엇으로 나타낸다?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몰이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묶음 단위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영호가 뭐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뭐가 됐다? 계란 한 판의 나이가 되었대요. 선생님 저 벌써 계란 한 판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럼 몇 살이라는 거야?
네, 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한 판은 몇 개를 의미한다? 30개를 의미하는 거고 연필 한 다스는 몇 자루를 의미한다? 12자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마늘 한 쪽 같은 경우는 마늘 알 몇 개? 100개. 그럼 우리가 원자나 분자나 이온도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데 이때 1몰이라는 게 나와요. 1몰. 1몰이라는 게 나옵니다. 1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묶음 단위로 쓰는 몰에서 누가 나와줍니까? 하고 물으면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줍니다. 그럼 첫 번째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아보가드로 수는 무엇입니까?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왔어요. 그럼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입자수예요. 탄소 원자. 탄소 원자, 즉 질량수가 뭐이네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입자수예요. 입자수. 입자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원자량의 기준도요.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량 질량 12를 기준으로 나타냈고 아보가드로 수도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예요. 이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얼마더라 하고 하면은요.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아보가드로 수. 됐죠?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하고 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몰과 아보가드로 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면 몰은요, 아보가드로 수에서 1몰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죠? 정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몰은요, 무엇입니까?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 몰은 요렇게 씁니다. 이 몰은요, 바로 입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뭐라고 두자? 몰이라고 둡시다. 1몰이라고 둡시다 하는 1몰에 뭐가 나와요? 정의가 나와주는 겁니다. 1몰의 정의는 뭐라고요? 아보가드로 수하고 같습니다. 됐죠? 아보가드로 수는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와줬어요. 됐죠? 이때 아보가드로 수는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입니다. 됐죠? 자, 그럼 아보가드로 수하고 얘는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뭐가 들어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니다. 수소 기체 두 분자와 산소 기체 한 분자가 만나서 수증기 기체 두 분자가 만들어졌대요. 됐죠?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십시오. 반응물 앞에 있는 숫자, H2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이 됩니까? 물어요. 자, H2 앞에 있는 숫자 2, O2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H2 앞에 있는 숫자 2, 얘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화학 반응식 앞에 쓰여 있는 숫자 얘는 개수비가 돼요. 개수비. 2대 1대 2라는 개수비가 되고요. 이 화학식 앞에 있는 2대 1대 2라는 개수비는 바로 뭐가 됩니까? 하면 분자수비가 돼요. 분자수비가 되고요. 이 분자수비는 뭐가 됩니까? 하고 보면 바로 우리 묶음 단위인 무엇이 됩니까? 몰비가 돼요. 몰비. 몰비가 되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무슨 비가 된다고요? 부피비가 되어줍니다. 부피비가. 됐죠? 자, 이때 부피비가 되어줄 때 조건이 있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0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붙어주면 돼요. 기체일 때 성립해줘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숫자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춰준 개수비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개수비는 화학식 앞에 분자식 앞에 쓰여 있어서 분자수비가 되고 얘는 바로 무슨 비가 된다? 몰비가 되어주는 거고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즉 0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부피 B도 되어주는 겁니다.
됐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렇게 화학식이 나와주는데 얘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고 보면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몇 분자 있다는 뜻? 두 분자 있다는 뜻이에요. 두 분자 있다는 뜻.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고 보면 산소기체가 몇 분자 있다는 뜻이에요? 한 분자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고 보면 수증기 기체가 몇 분자 있다? 두 분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분자 요렇게 존재합니다 하고 나와주는 게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화학 반응식에서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볼게요. 자, 한 분자 안에 요렇게 수소기체로 생긴 아이가 몇 분자 들어있다? 두 분자 들어있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산소기체가 한 분자 들어있고, 이렇게 생겨준 수증기 기체가 몇 분자 들어있다? 두 분자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봅니다. 분자 수를 물어요. 분자 수를. 만약에 분자 수를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두 분자예요. 두 분자니까 몇 몰이 된다? 2몰이 되는 거예요. 2몰. 됐죠? 두 분자니까 몇 몰이 된다? 2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한 분자니까 몇 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얘 다시 두 분자니까 몇 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2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자 수는요, 바로 여기에서 몰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을 해주면 돼요. 자, 2몰이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6.02 곱하기 얘는 1몰이죠. 분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자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자수. 됐죠? 분자수를 물으면 뭘 곱해주면 돼요? 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요. 분자수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따라옵니다. 원자수로 갈게요. 원자수. 원자수로 가서 볼게요. 자, 분자는 두 분자였는데 원자는 몇 개예요?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맞죠? 그럼 수소 원자 수는요, 4몰이니까 원자 뭐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입니다. 요 숫자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에서 산소 원자 수를 물어요. 그럼 산소 원자 몇 개 있다? 두 개 있죠.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있으니까 원자 수를 물으면 분자 수일 때하고 달라집니다. 산소는 2몰이 되니까 산소 원자 수는 2몰이니까 원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에서 원자 수를 물어요. 물 두 분자의 원자 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맞죠? 그럼 총 원자 수는 6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입니다. 요렇게 해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해낼 수 있겠어요? 되겠어?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요?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몰과 입자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질소기체가 있고요. 질소기체가 있고 수소기체가 있어요. 우리 독일의 하버가 합성해준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줍니다. 암모니아 기체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줬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고 물으면 얘는 질소기체가 몇 분자 있다? 한 분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수소기체가 몇 분자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세 분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암모니아 기체가 몇 분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두 분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여기에 분자수 여러분이 한번 나타내 보세요. 분자수. 그 다음에 뭐 한번 나타내 본다? 원자수. 자, 분자수하고 원자수를 한번 나타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산은 안 하더라도. 여기 TS 노트에다가 해봐. 그게 더 편하잖아.
막 써도 되니까. 자, 그럼 분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자, 그럼 영호야 아까 안 했는 거 여기에서 불러주세요. 질소기체의 분자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응? 분자수는 얘는 지금 한 분자 있으니까 몇 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1몰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분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영호야? 그렇죠. 3 곱하기인데 앞에다 반드시 뭘 써줘야 돼요? 분자를 써줘야 돼요. 분자. 분자의 수니까 분자에서 뭡니까? 3입니다. 3 곱하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이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두 분자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자수를 물었을 때. 분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럼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뭐라고요? 23입니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는 그대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산수 잘하는 친구 해주세요. 3, 6, 18, 3, 2, 6. 18.6 아니에요? 18.06이죠. 맞죠? 곱하기 10의 23개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개를 곱해주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개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답 쓰실 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원자수를 물었으니까 우리 건욱이한테 질문할게요. 건욱아, 원자수를 물었어요. 질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질소 원자는 어떻게 돼요? 원자수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쵸?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한 분자 안에 질소 원자 몇 개 들어있다고요? 2개 들어있죠. 그럼 원자수는 원자잖아요. 원자가 2개 들어있어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자가 몇 개예요? 건우가 몇 개예요? 몇 개? 그렇죠. 6개죠. 그럼 원자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암모니아는? 분배 법칙하고 똑같아요. 수학에서 원자 개수 구할 때 얘는 여기 1이 생략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얘 몇 개예요? 2개죠. 얘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몇 개가 나옵니까? 8개가 나와주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원자니까 몇 개가 총 원자 8개 나왔으니까 8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분자 안에 들어있는 거를 물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총 원자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냈다면 한 분자 안에 있는 원자수예요. 한 분자 속에 원자수는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럼 한 분자 속의 원자수는 얘 2개 들어있으니까 그대로예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이 아니에요. 한 분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니까 얘는 세 분자 속에 6개 들어있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럼 한 분자 속에 들어있으면 한 분자는 요거예요. H2. 그럼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는 거예요. 2개. 그죠? 그래서 한 분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으면 이 수소 원자도 H2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 물으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 분자 속에. 그럼 얘 같은 경우 한 분자 속이라는 건 NH3예요. NH3니까 총 몇 개 들어있다? 4개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원자가 한 분자 속에는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입니다. 그래서
총 원자 수를 묻는지 한 분자 속에 들어있는 걸 묻는지 문제에서 묻는 걸 따져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하고 뭐의 관계입니까? 그러면 몰과 아보가드로 수, 입자와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입자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1몰은요.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나와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1몰의 입자수는 뭐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이 수가 바로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뭐하고 똑같다? 입자수하고 같아요 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되겠어요? 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로 가셔서 입자수 나오는 거 하나만 보고요. 갈게요. 입자수 나오는 거 하나만 보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주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메테인 해가지고 35쪽에 메테인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개래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몰이 나올까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래요. 23개래요. 35쪽에 4번. 6번에 4번 보면 메테인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개가 있대요. 그럼 얘는 몇 몰이라는 뜻일까요? 거꾸로. 1몰이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의 23개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1몰일 때가 얼마라고 했는가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개래요. 그런데 몇 몰인지 몰라요. 뭘만 물어본 거예요? 개수가 얼마라고 주어졌다고요? 3.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주어졌대요. 자, 그럼 얘는 몇 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맞죠? 그렇죠? 과학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 약분해 주시면 돼요. 곱하지 마시고요. 약분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 그대로 갑니다. x는 그대로 넘길게요. 6.02 곱하기 10의 23분의 얼마라고요? 3.01 곱하기 10의 23이 되죠. 그럼 얘 없어지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몰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몰. 그럼 여기에서 갑니다. 공식 마지막으로 합니다. 공식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이 나와요. 입자수가 주어져요. 얘처럼 메테인처럼 입자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입자수를 1몰의 입자수로 뭐 해줍니까? 나누어 줍니다. 1몰의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이에요. 얘가 뭐일 때? 1몰일 때. 그럼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뭐가 나온다? 묶음 단위인 몰, 물질의 양이 나와줍니다. 그렇죠? 요 공식까지 유도하고 마치려고 잠시 얘를 보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몰을 구해내는 게 중요해서 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요런 공식에다가 넣어서 풀어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하고 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쉬는 시간 10분 뒤에 다시 할게요. 촬영하는 거. 너가 결석하면 와서 동영상으로 그대로 보고 대체 수업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입자수를 가지고 아까 했는 거에서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입자수에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H2O. H2O라는 이 물 한 분자에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래요. 개랍니다. 요렇게 주어졌을 때 수소 원자의 무엇을 구해봅니까? 그러면 입자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몰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소 원자의 무엇을 구해봐라? 몰을 구해보세요. 그 다음 산소 원자의 무엇을 구해봐라? 몰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몰을 한번 구해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몰을 한번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몰, 물질의 양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물 한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몰과 산소 원자의 몰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몰, 물질의 양. 요 공식에 넣어서. 그 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TS 노트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뭐 오답하는 거 거의 다 비워서 안 쓰거든요. 오답 틀리는 게 없어서 거기에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거기를 연습장 삼아서 쭉쭉 써가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혁아 원래 자리로 복귀하세요. 됐죠? 잘생겨갖고 뒤로 가면 표시가 확 난다. 아우 그럼 편하게 뒤고 싶은데 영상 오씨. 그럼 여기에서 힌트가 주어졌죠. 여기에서 물 분자에 H2O의 양은요. 양이 바로 뭐예요? 몰이에요. 몰. 몰은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럼 얘부터 봐요. 원래 1몰의 입자수는 뭐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 퍼 몰이에요.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 분자일 때 입자수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6.02 곱하기 10의 23개라고 주어졌죠. 그럼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예요? 1몰. 한 분자일 때 1몰이래요. 그럼 얘는요. 수소 원자는 몇 몰이 되겠습니까? 예. 수소 원자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죠. 그럼 얘는 몇 몰이 되겠어요? 2몰이 되겠죠. 2몰. 2몰이 되는 겁니다. 2몰. 그러면 산소 원자는요. 몇 몰이 되겠습니까? 하나 들어있으니까 1몰이 돼요. 1몰. 됐죠? 1몰.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소 원자의 몰이 아니고 수소 원자의 무엇을 묻는다? 수를 물어주는 겁니다. 수소 원자의 수를 물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하고 그러면 얘가 2몰이니까 12. 뭐가 되겠습니까? 04 곱하기 10의 23개예요. 요렇게 해주면 되고 산소 원자의 수를 물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는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개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요게 1몰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입니다. 산소 기체가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라는 녀석이 12.04 곱하기 10의 24개가 있대요. 개가 있을 때 얘는 몇 몰입니까? 몇 몰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산소 원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산소 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몇 몰이에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산소 기체가 있습니다. 이때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있는데 산소 원자는 몇 몰입니까? 원자는 몇 몰입니까? 물었어요. 몇 몰. 얘는 산소 분자라고 적어줄게요.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산소 분자는 몇 몰입니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 10에 23사 문제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23이 아니고 24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죠? 정해진 게 아니고 22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써가면서 풀어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니까 써가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얘는 숫자가 조금 크게 나와야 돼요.
수성아, 얼마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 아직 안 했어요. 준혁이는 얼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얘를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몰이 나오겠죠? 맞죠? 자, 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산소 분자는 몇 몰이에요? 하고 물었잖아요. 산소 분자 갑니다. 분자에서 몰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몰. 물질의 양입니다. 몰이. 몰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 퍼 몰 분의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12.04 곱하기 10의 24라고 주어졌어요. 10의 24. 그럼 요거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10 남죠? 그 다음 얘 약분하면 뭐예요? 2죠? 그럼 얘는 몇 몰이다? 20몰이 나오는 거예요. 20몰. 됐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갑니다. 산소 원자는 몇 몰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산소 원자는 몇 몰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산소 기체 한 분자가 얘래요. 몇 몰이래요? 1몰인 거죠. 그쵸? 1몰인 거예요. 그럼 산소 원자는 몇 몰이에요? O2니까 2몰이 되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면 산소 물질의 양을 그럼 얘는 6몰 분의 뭐가 들어가면 돼요? 산소 원자가 10의 2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곱할 필요 없이 2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답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몰과 입자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복습하고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볼 겁니까? 그러면 몰과 질량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몰에서 묶음 단위로 나오는 몰에서 아보가드로 수가 되어서 몰과 아보가드로는 그럼 두 번째 누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하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배웠어요. 그럼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배웠습니다. 화학식량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1몰의 질량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화학식량 뒤에다가 무엇을 붙여준 거? g을 붙여준 게 1몰의 질량입니다. 1몰의 질량. 자, 그럼 볼게요. 원자량에서 탄소의 질량수가 12인 아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탄소의 원자량은 12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두고요. 분자량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물을 둘게요. 물은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있으니까 18입니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화학식량의 대표적인 것 염화 나트륨을 둘게요. 염화 나트륨은 23 더하기 35.5에서 58.5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화학식량이에요. 얘가 화학식량이에요. 전부 다. 화학식량의 종류에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이렇게 했으면 몰 질량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1몰의 질량은요. 바로 1몰의 질량은 이 화학식량 뒤에다 뭐만 붙여주면 된다? g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몰 질량은 12g입니다. 몰 질량은 18g입니다. 몰 질량은 58.5g입니다. 이렇게 해서 몰 질량은요.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다가 뭘 붙여줬다? g이라는 단위를 붙여줍니다. g이라는 단위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고요. 뭐? 1몰의 질량. 1몰의 몰 질량일 때 뭐가 붙는다? g이 붙어줍니다. 됐죠? 그럼 얘는 이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면 이거예요. 1몰일 때 몰 질량이 얼마예요? 하면 12g per 몰입니다. 이거야. 됐죠? 1몰일 때 얘는요. 몰 질량이 얼마예요? 18g per 몰입니다. 이 뜻인 거야. 얘는 1몰일 때 질량이 얼마예요? 몰 질량이 58.5g per 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질량과 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질량과 몰의 관계에서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나와줘요. 두 번째 공식,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인 몰 질량분의 몰 질량,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몰 질량 그람 퍼 뭐 분의 몰 분의 무엇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질량이 올라가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 g이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물질의 양인 몰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게 무슨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이 돼요. 두
두 번째 공식. 그럼 예를 들게요. 예를 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있습니다. H2O 물이 있어요. 물 54g에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양은 얼마예요? 하고 묻는 거야. 물질의 양이 바로 몰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 54g에 물질의 무엇을 묻는다? 양을 물어요. 이 물질의 양이 한글로 쓰면 몰이 되고요. 영어로 쓰면 MOL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의 몰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으니까 따라서 몰은요 어떻게 돼요? 물 한 분자의 몰 질량 얼마? 18g/몰 분해. 18g/몰 분해.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54g이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몇 몰이 나온다? 3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3몰입니다 하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물을 가지고 연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요거 그 오답하는 거에다 한번 쓰면서 해보세요. 물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36g에 물질의 양은 얼마입니까? 즉 몰은 얼마입니까? 하고 나오는 거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응용 들어가서요. 누가 나오는가? 염화 나트륨이 나와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나오는데 5.85g에 양은 얼마입니까? 물질의 양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몰 질량이 있어서 그대로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산이 되어도 한번 써봐요. 손으로 쓰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새로운 표현의 방식들이라서.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몰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건이야,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이거 식. 물의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몰 질량이 얼마예요? 물 1몰의 몰 질량이 화학 식량에 g을 붙여준 게 몰 질량입니다. 그럼 얼마 분해? 그렇죠. 18g/몰 분해.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36g 주어졌습니다. 36g 주어졌으니까 얘는 몇 몰이 나와줍니까? 약분하면 2몰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답 2몰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구하러 갈게요. 자, 염화 나트륨의 화학 식량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서 5.85g의 물질의 양은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 무엇을 구하라? 몰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염화 나트륨 1몰의 양은 얼마라고요? 58.5g입니다. 그럼 그대로 가십시오. 58.5g/몰 분해.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5.85g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1이니까 얼마? 0.1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 질량으로 구해주는데 몰 질량은 물질마다 어떻다? 다르다는 겁니다. 몰 질량은 반드시 한 분자일 때 뭐예요? 질량이에요. 하나일 때 질량이 들어갑니다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몰 질량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몰 질량 문제 물었을 때 부담 없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하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기체의 부피와 몰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세 번째 나오는 거에서 몰과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 2, 3 해갖고 우리 몰에서 나와줬는데 세 번째 나오는 공식으로 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복습이 잘 되는가 합니다. 수와 물질의 양이에요. 묶음 단위를 나타내는 물질의 양입니다. 그럼 영어야, 입자 수와
몰에서 물질의 양이 몰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물질의 양 몰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응. 0이 곱하기 주어진 분자.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하고 뭘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질량과 몰의 관계였어요. 질량과 뭐의 관계였습니까? 하고 물으면 몰의 관계였습니다. 물질의 양하고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질의 양을 구하래요. 물질의 양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옵니다. 몰을 구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민호야? 물질마다 몰 질량이 돼. 몰 질량분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고 부르면 기체에서 본다. 몰이는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누구를 같은 압력비 속에 같은 수의 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표준 상태라고 둡니다. 표준 상태라고 두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0도씨 1기압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즉 22.4리터 속에 같은 수의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분자는 아보가드로 수에서 나와준 거예요.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지는 이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개는 바로 몇 몰에 해당한다? 1몰에 해당하죠. 그쵸?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 1몰이 들어있는 부피가 22.4리터예요. 그럼 이 22.4리터도 바로 무엇에 해당합니까? 1몰에 해당하겠죠. 뭐일 때? 표준 상태일 때. 그럼 따라서 1몰은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체의 부피 22.4리터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상태일 때? 0도씨 1기압이라는 표준 상태일 때. 0도씨 1기압이라는 표준 상태일 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는데 이때 분자수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은 1몰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1몰이면 이 1몰의 입자수가 들어있는 22.4리터라는 얘도 무엇에 들어간다? 1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온도와 압력이 뭐일 때? 같을 때. 됐죠?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물질의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요.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몰은 바로 무엇입니까? 1몰일 때 얼마라고요? 22.4리터라고요. 22.4리터 per 몰이 1몰일 때 문제에서 주어진 누가 들어가면 돼요? 기체의 부피가 들어가면 돼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표준 상태라는 0도씨 1기압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이 22.4리터예요. 그러면 얘가 아닐 때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럼 우리 볼게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물질이 생성되는 거에서 나와주는 걸로 여러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생성됩니까? 그러면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 퍼몰이니까 물질의 양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예를 들어 프로페인 C3H8이라는 프로페인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생겨줍니다 하고 나와줘요. 물이 생겨줍니다 하고 나와주면 여기에서 우리 미정계수법으로 얘 맞춰주는 것도 있고 화학식으로 맞춰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탄소 3개 있으니까 여기 3 써주면 돼요. 탄소 3개, 수소 4개 있으니까 여기 2개 있으니까 앞에 4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산소는요 3, 2, 6해서 6개이고 4, 1은 4에서 뭐가 돼요? 4개가 나오니까 10개가 되니까 5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됐죠? 자, 여러분한테 화학식 맞추라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거고 예를 들어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름이 프로페인이에요. 여러분 배웠던 탄화수소 복습하기 위해서 프로페인 22.4리터를 완전히 반응시켰대요.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몇 리터가 될까요? 됐죠?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가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프로페인의 무엇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봅니다. 물질의 양을 구하는데 뭐를 구하는데 부피가 주어졌죠.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야 돼요. 단 0도씨 일기압에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얘가 없으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워요. 보세요. 자, 물질의 양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으면 기체의 부피가 22.4L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얘는 1몰일 때 22.4L 몰 분에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22.4L가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 나와요? 1몰이 나와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비도 되고 분자수비도 되고 몰비도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1몰, 한 분자가 반응해서 1몰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세 분자래요. 그럼 몇 몰이 나와주면 되겠어요? 3몰이 나와주면 돼요. 세 분자니까 몇 몰이 나와주면 된다? 3몰이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3몰인데 부피를 물었어요. 1몰일 때 22.4면 3몰일 때는요. 여기에다가 22.4L per 몰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4, 3, 12에서 2 되고요. 여기 1 올라가면 3, 2, 6, 7 되고요. 그 다음 3, 2, 6에서 67.2 리터가 되는 거.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수 비가 몰 비가 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두고 그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체에서는 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수비가 1대 3이네요. 몰비가 1대 3이네요. 22.4L래요. 그럼 얘 몇 배 증가하면 돼요? 3배 증가하면 돼요. 3배. 그럼 만약에 반응하는 산소는 하고 물으면 산소는 몇 배 증가하면 되겠어요? 5배 증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몰과 입자수, 몰과 질량, 몰과 기체의 부피 관계에서 나와주는 I예요. 되겠어요? 기체의 부피 관계에서 나와주는 I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기본으로 나와 있는 I들을 갖다가 우리는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나와주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35쪽 한번 봅시다. 35쪽.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갈게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기준으로 잡고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걸 뭐라고 해주면 돼요? 원자량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을 뭐라고 해주면 된다? 분자량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이 화학식량에서는 주로 이온결합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하고 얘기해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되는 겁니다. 그럼 4번부터 이제 볼게요.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를 뭐라고 한다? 묶음 단위를 뭐라고 해요? 몰. 몰이라고 합니다. 몰. 그래서 몰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몰의 정의예요. 몰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물질의 양이 돼요. 몰은 다른 말로 풀었으면 뭐라고요? 물질의 양. 됐죠? 물질의 양을 구하세요. 양, 몰.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탄소.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 물질 1몰의 질량을 뭐라고 해요? 화학식량 뒤에다 g을 붙여준 것을 몰 질량이라고 해요. 몰 질량. 그럼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법칙이 아보가드로 법칙. 그럼 기체 1몰의 부피는요. 기체 1몰의 부피는요. 0도씨 1기압일 때 22.4L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공식은 여러분이 칠판을 참고해도 되고 외웠으면 그대로 써주세요. 이거 공식 외워야 돼요. 이거 공식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이 공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 공식 뭐 해야 된다? 세 번째 나오는 공식, 마지막에 있는 공식 다 외워주세요. 여기에는 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 여기는 뭐예요? 몰 질량.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22.4L. 반드시 표준 상태일 때만.
그죠? 반드시 표준 상태일 때만 들어갑니다. 자, 그럼 1번부터요. 여러분이 2번은 풀었고요. 1, 3, 4, 5, 6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풀어보는 문제는요. 3번하고 6번만 풀어보세요. 3번, 6번 풀어보고 나머지는 같이 풀게요. 3번, 6번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3번과 6번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S 노트에다 연습장 삼아서 막 써가면서 계산해서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하셔도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다 구했어? 진짜 빠르네, 민호. 자, 그럼 확인할 테니까 자기가 풀었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뷰테인의 뭐부터 먼저 구해보자? 분자량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분자량부터. 뷰테인의 분자량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탄소는 12래요.
12인 탄소가 4개 있대요. 그럼 12 곱하기 4 더하기 1인 아이가 10개 있대요. 1 곱하기 10이죠. 그럼 얘는 48이고 10 더해줬으니까 58 나오는 거. 됐죠? 자, 그럼 분자량 구해놓고 지금부터 갑니다. 문제 보세요.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일 때 뷰테인 기체가 얼마 있다? 11.2L 있대요. 그런데 뷰테인의 양을 구하래요. 바로 양은 뭐예요? 몰을 구하라는 거예요. 몰. 그럼 요 공식 써야 돼요. 0도씨 1기압이니까. 그럼 그대로 갑니다. 뷰테인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가서 22.4L per 몰이에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은 22.4L인데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다? 기체의 부피 11.2L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몇 몰이다? 0.5몰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뷰테인의 분자수예요. 지금 얘는 분자가 몇 분자예요? C4H10 한 분자죠. 그쵸? 분자수입니다. 분자수는요 어떻게 갑니까? 수도 들어가고 원자수도 들어가고 0.02 곱하기 10의 2의 분자수는요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이 되니까 산수하기 쉽게 2분의 1을 가지고 올게요. 2분의 1 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퍼 몰이에요.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럼 얘 몰 사라지고 2로 약분하니까 3.01 곱하기 10의 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뷰테인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기에요. 질량은요. 질량은 물질의 양에다가 할 때 몰 질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뷰테인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분의 1몰 곱하기 몰 질량이에요. 그게 바로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우리가 구해놓은 거. 얘가 몰 질량이에요. 분자량이 몰 질량이니까 얼마로 들어가면 돼요? 58g per 몰입니다. 들어가주면 여기에 있는 몰 사라지고 약분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 9, 18에서 29g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탄소 원자의 양을 물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안 낚여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뷰테인 전체가 얼마라고요? 2분의 1몰이에요. 2분의 1몰 안에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고요? 4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뷰테인 2분의 1몰 안에 탄소 원자가 4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건우가 알아도 칠판 봐주세요. 그럼 탄소 원자의 양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몰에다가 무엇을 곱해요? 탄소 원자의 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탄소 원자의 수를 곱해주면 몇 개라고요? 4개. 탄소 원자의 수가 몇 개라고요? 4개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몰이 되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수소 원자의 수로 갑니다. 전체 몰분의 2분의 1몰이에요. 전체 2분의 1몰 안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다고요? 10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10개. 알겠죠? 그럼 요 10개 들어있는 거 계산해주면 몇 몰 나와요? 5몰 나오죠? 맞죠? 그럼 여기에다 뭐 곱해주면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해주시면 돼요. 숫자를 물었으니까. 되겠습니까? 요 과정을 한번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생략 안 하고 다 써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곱해주시면 산수 2, 5, 10, 6, 5, 30 그럼 30.1이 되겠죠. 30.1 곱하기 10의 2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1, 2, 3, 4, 5번을 계산했는데 다 맞았다. 오늘 수업 이해를 잘한 거고요. 틀린 번호가 있거나 답을 접근을 못했다 이러면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요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요거 필요한 친구들은 설명 적어 놓고요. 그 다음 6번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가셔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풀어놓은 친구들은 자기가 풀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못 풀어놓은 친구들은 6번 잠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풀이를 천천히 해주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면 똑같이 응용해서 푸다. 눈으로 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번 문제 질량을 구해달래요. 질량을 구해달래요. 질량. 곱하기 해놓으시고 1번이 누군가 하면 수소 1몰이 구해달라. 그 다음 수소 1기압에서 6리터. 그다음에 3.01 곱하기 그다음 마지막 5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물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여기에서 뭐부터 먼저 구할 겁니까? 그러면 몰 질량부터 먼저 구할게요. 몰 질량이 바로 뭐 구해주면 된다? 분자량. 됐죠? 몰 질량이 뭐 구해주면 돼요? 분자량 구해주시면 돼요. 또는 화학식량 구해주시면 돼요. 산소가 16이니까 얘는 18 나오겠죠? 그쵸? 산소는 하고 수소는 하고 물었어요. 수소는 몰 얼마 나오겠어요? 16이죠. 얘는 32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메테인은요 얼마 나와줘야 돼요? 아까 계산 잘. 이산화탄소는요 얼마 나와줍니까? 44 나와줬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요렇게 몰 질량을 먼저 구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갈게요. 수소 원자. 자, 지금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럼 칠판 봐요. 수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이 2개가 몇 몰이라고요? 1몰이라는 뜻이에요. 1몰. 됐죠? 수소 원자가 2개 있어서 1몰이라면 물 분자 1개는 몇 몰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물 분자 1개는 얼마가 되겠어요? 0.5몰이 되겠죠. 맞죠? 수소 원자 2개가 1몰이라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 2개가 1몰이면 물 분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둘이 합쳐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1몰이 나왔대요. 1몰이 나왔다면 이거 전체는요 하고 묻는 거야. 2개일 때 1몰이 나왔으면 1개일 때 얼마 나와주면 돼요? 0.5몰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다 나왔네요. 답 구하러 갈게요. 0.5몰이 나왔으니까 몰 곱하기 몰 질량이에요. 그럼 0.5몰 곱하기 몰 질량 18g/몰이에요. 그럼 얘 얼마 나온다? 9g 나와주면 되겠죠? 그쵸? 맞죠? 9g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갑니다. 수소 분자 5몰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소 분자 5몰이니까 5몰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요? 몰 질량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가요. 5몰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5.6리터래요. 자,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산소의 무엇을 먼저 구해라? 양을 먼저 구해야 돼요. 양, 몰. 양, 산소의 양은요. 항상 0도씨 1기압일 때 얼마라고요? 22.4리터 포몰이에요. 1몰이. 그런데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다? 5.6리터가 주어졌어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 4분의 1몰이 나와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몰을 구했죠? 요 몰에다가 뭐 곱하라고요? 몰 질량 곱하라고요. 자, 그럼 몰 질량 곱합니다. 32g/몰이에요. 미리 몰 질량 구해놨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8g 나와주시면 돼요. 8g. 됐죠? 안 되는 친구는 TS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지금 해주세요. 적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메테인 갑니다. 메테인 분자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메테인의 무엇을 구해야 된다? 양을 구해야 됩니다. 자, 메테인의 양을 구해요. 입자수로 주어졌네요. 그럼 1몰의 입자수는요. 6.02 곱하기 10의 23/몰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3.01 곱하기 10의 23이라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몰이 되겠죠. 맞죠? 자, 여기 몰에다가 항상 뭐 구하라고요? 몰 질량 곱해주세요. 몰 질량 곱해주세요 했으니까 16g/몰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니까 얘 얼마 나와요? 8g 나와주시면 돼요. 8g. 자, 마지막 문제는요. 몰이 주어졌어요. 그럼 요 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몰 질량만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0.25몰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
곱하기 44g/몰이니까 몇 그램 나옵니까? 11g 나와줍니다. 11g.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나머지 번호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부터 봐주시면 돼요. 1번.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의 OX예요. 원자의 질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편하므로 상대적인 원자량의 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1번은 O라고 해주세요. 자, 2번.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뭐라고 기준을 잡았다? 12. 1이 아니고 12로 고쳐주시고 X.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입니다. 5. 염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입니다. 5. 그 다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단위가 모두 g이다.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단위가 있다요, 없다요? 없다, x입니다. 그래서 OX, OOX가 답이 돼요. 4번 갈게요. 몰에 대한 설명이에요. 몰이 바로 뭐라고요? 위에다 적어줘요. 물질의 양이라고. 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을 구하세요. 몰을 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맞죠? 양. 그 다음 물, 분자 나옵니다. 분자 1몰을 이루는 분자는 분자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이에요. 분자는 분자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가 아니고 뭐를 곱해야 된다? 분자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물의 1몰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물의 몰 질량은 18g/몰이 되겠죠. 그럼 O예요. 자, 기체 1몰의 부피는 항상 22.4다? 아니죠. 뭐일 때만? 0도씨 1기압일 때만. 그래서 X가 됩니다. 영호야, 같이 해주십시오. 멍 때리고 앉아있죠? 안 하고. 자, 그래서 OX예요. 분자 1몰은 분자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이 돼야 되고 원자 1몰이 원자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이 돼야 돼요. 이온 1몰을 물으면 이온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온. 자, 그럼 마지막 5번 확인합니다. 자, 5번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분자량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질소가 주어져 있어요. 질소 기체가 주어져 있으면서 분자량이 2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분자량이 28이라고 주어져 있고 양이 바로 몰이에요. 몰 묶음 단위 몰. 영호야, 멍 때리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 다음 질량이 g인데요. 이게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2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부피가 무엇입니까 하면 리터예요. 부피가 리터이면서 얘는 22.4리터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면 32라고 주어지고 니은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 디귿이면서 11.1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페인 탄화수소에서 배웠던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0.25몰이라고 주어지면서 11이고 여기에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하면 리음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0도씨 1기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표는 0도씨 1기압이래요. 그럼 바로 갑시다.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는 몇 몰이라는 거? 1몰이라는 거죠. 1몰. 또는 28g/몰분의 28g 하니까 1몰 나와줍니다. 그럼 11.2리터는 얼마라는 거예요? 11.2리터는 22.4분의 11.2 해서 계산해주면 몇 몰 나와요? 2분의 1몰이 나와주죠. 맞죠? 그럼 2분의 1몰에다가 분자량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쵸? 분자량에 g을 붙여주면 몰 질량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요? 16g이 나와줘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갑니다. 0.25몰이래요. 0.25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몰이에요. 맞죠? 4분의 1몰일 때 질량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1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가면 분자량은요. 여기에다 뭐 곱해주면 돼요? 4 곱해주시면 되죠. 맞죠? 돼 있어요? 거꾸로 가주시면 돼요. 분자량은 뭡니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 질량을 뭐 하는 거예요? 분자량으로 가주면 자, 볼게요.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몰 질량이 있고요. 여기에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는데 내가 지금 4분의 1이 나왔대요. 4분의 1은 몰 질량이 뭐하고 같다? 분자량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하고. 몰 질량이 분자량하고 같다고 보면 나 여기에 지금 얼마 나와 있다고요? 11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 44 나와줘요.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몰이니까 여기 그대로 갑니다. 4분의 1몰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요? 22.4리터 퍼 몰 해주면 돼요. 그럼 4분의 1로 나누어 주니까 4, 5, 20, 4, 6에 24에서 5.6리터가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배운 거 갖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푸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요. 36쪽에서부터요. 몇 쪽까지 해오시면 됩니까? 그러면 36쪽에 있는 문제에서 몰과 물질의 양, 몰과 기체의 양 나오는 거 하고 뒤에 있는 화학식량과 몰 나오는 거 39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클리닉실은 908호로 가주세요. 908호로 가주시면 돼요.